자, 이어서 이제 녹내장 공부를 해볼게요. 녹내장은 그때 맥락막 설명을 할 때 이제 방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녹내장 얘기를 해드렸었죠. 예, 그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전방을 통해서 이제 방수의 배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감소가 되었거나 방수의 이제 생산이 이제 과잉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생기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안압이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신경의 이제 혈류가 감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 차단 이런 것들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신경절 세포의 괴사 세포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시신경 이상, 주변 시력의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초래되고 결국은 이제 녹내장이 교정되지 않으면 시신경의 위축이 와서 회복할 수 없는 이제 실명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이제 녹내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안압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10에서 22mmHg 정도 일단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이제 녹내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는 여기에서 원발성 개방성 녹내장이다 해서 만성 광우각성 녹내장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가장 이제 흔한 케이스를 이야기하고요. 양측성으로 나타나면서 초기 증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전방각을 통한 방수 배출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면서 안압이 이제 상승되면서 이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압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이렇게 방수 배출이 감소가 됐다. 여기는 유출 통로에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생기는 게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성 광우각성 녹내장은요. 여기에 그 1579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이 자세하게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또 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조금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성 협우각성 녹내장이다 해서 이거는 원발성 폐쇄성 녹내장이다. 이거는 갑자기 탁 막힌 거예요. 막힌 거. 그래서 갑작스럽게 후방 쪽에 압력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홍채가 각막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방 쪽으로 전방 각이 눌리면서 이렇게 급성으로 일단 발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방수 배출로가 이제 아예 폐쇄가 된 거죠. 그래서 안압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이 된다. 이제 꼬랑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물 나가는 꼬랑이 막히면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이 되면서 구토, 두통, 급성 안구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생이 되면서 빠르게 시력 소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런 경우에는 약 50mmHg 이상으로 현저한 안압 상승이 이제 동반되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발성 녹내장은 눈의 염증이라든지 외상, 변성, 종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수 배출로가 막혀가지고 2차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속발성 녹내장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일단 나눠지게 되는데 자, 유형을 일단 보시고요. 급성 협우각성 이거가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빨리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주지 않으면 실명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 1579페이지 여기에 이제 급성 만성 녹내장의 증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표 74-3번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증상을 이제 보실 텐데. 그 전에 그 원인을 좀 보시면요. 원발성 같은 경우에는 노화, 35세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노화, 그리고 유전성, 그리고 중심망막 정맥 폐쇄 이런 것들에서 생기고요. 속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양이라든지 당뇨, 포도막염, 홍채염 이런 것들에 의한 거, 그다음에 호르몬의 변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다. 진단 검사는 안압 검사, 검안경 검사, 시야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우각경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아실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검사? 안압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여기 보시면 임상 증상 이렇게 보시면 초기에 여기 두 개가 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성 같은 경우에는 증상 없이 천천히 일단 발생을 하면서 암 수능이 좀 어려운 게 이제 초기 증상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과도한 눈물 분비, 초기에 초생달 모양의 암점이 좀 나타나고요. 조명 주위에 달무리가 일단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주변 시야가 소실이 되는 터널 시야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할로비전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야, 백내장 증상이 뭐니? 그러면은 할로비전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로가 무지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무리 증상, 그러니까 할로비전 이렇게 그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성 협우각성은 시야가 급격하게 좁아지면서 이제 급성으로 발생을 하면서 눈 주위에 심한 통증, 두통, 오심구토, 복부 불편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안압이 상승을 하면서 불빛 주위에 무지개색의 달무리, 할로비전, 컬러드 할로비전, 그다음에 광각 감소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고 시력이 흐려지는 이런 증상들 해서 자, 무지개색 달무리는 뭐? 달무리는 녹내장, 달무리 녹내장 10번만 해볼까? 달무리 녹내장, 할로비전 녹내장, 달무리 녹내장 입에 붙이세요. 오늘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달무리 녹내장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안압이 상승되는데 50 이상, 50mm Hg 이상일 때, 그리고 각막이 흐르고 안개 낀 것과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증상입니다. 자, 치료는 우리가 이 응급간호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급성 협우각성 녹내장 해서 원발성 폐쇄각 녹내장이다.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면서 급성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빨리 이거는 뭘 해줘야 될까요? 지금 빨리 물을 빼줘야 되겠죠. 예, 이럴 때는 빨리 물을 빼줘야지. 이럴 때는 삼투성 제제로 해서 일단 낮춰주게 되는데 이 약에 이렇게 써가지고 유리체의 용적을 일단 감소시키는 그래서 급격하게 안압을 낮춰줘야 되는 상황일 때 일단 사용하는 약물이 만니톨과 글리세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뇨제 할 때 삼투성 이뇨제는 녹내장에 사용한다라고 언급이 한번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치료는 녹내장은요 일단 말씀드리는데 이 완치는 없어요. 조절이에요. 조절. 네, 그래서 조절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방수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빼야 돼. 꼬랑을 내야 된다고. 꼬랑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꼬랑을 내기 위해서 축동제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필로카핀이라는 약을 이제 쓰시게 되면요. 이런 것들 쓰게 되면 이제 동공을 수축시켜서 홍채의 각막각을 늘려서 이제 방수를 이제 배출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동공이 좀 작아지고 두통이 좀 심해지고 이런 증상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요즘은 이 녹내장 치료제로 필로카폰이라는 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축동제로만 일단 좀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그런 이제 방수 배출 약물로서 축동제, 필로카핀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다. 근데 예전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피네프린 포함 제제 써가지고 방수 유출의 증진 효과를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우각성 녹내장 시에는 방수 유출을 억제해서 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되게 조심스럽게 일단 써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여기에 쓰고 있는 약이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로 해서요. 잘라탄이라는 약을 요즘 1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잘라탄, 타플로탄 뭐 이런 약들
프로스타글란딘이니까 타짜 가지고 와서 탄탄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약들이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렇게 1차 선택약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효과가 있고, 일단 안약인데 한 번만 일단 넣으면 되는 걸로 해서 요즘에 이거는 이제 1차 선택약으로 이 약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한번 약 이름 정도는 뭐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수 생성을 이제 감소시키는 약물로 해서, 이거는 동공의 수축이 없이 방수 생성을 감소시키는 방수 생산 억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아세타졸라모이드 한번 얘기했었었죠. 예, 그런 이제 그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인 아세트졸라마이드, 디아목스라는 약, 이런 약을 쓰게 되고, 베타 아드레너직 차단제로 해서 티모롤, 롤롤롤롤, 그지? 롤롤 계열들 해서 이런 베타 아드레너직 차단제인 티모롤, 레보브노롤, 이런 약들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독 약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두 개를 좀 병용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을 일단 쓸 때는 약을 한 개씩 쓰는 거예요. 한 개 써가지고 이 약이 효과가 있나,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병행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들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이제 쓸 때는 이게 점한 약이니까 일단 점한 방법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올바른 이제 그 약물 투여 방법을 잘 숙지를 한 다음에 일단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기약으로는 축동제가 치료제로 일단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산동제를 썼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동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모양금 마비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제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수술은요, 외과적 치료는 그 요즘은 거의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레이저 광선을 좀 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섬유주 모양을 좀 변경을 해서 이제 구멍을 좀 내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방수 배출을 좀 증가하는 거를 좀 1차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요. 그냥 수년 내에 뭐 빠르면 뭐 한 달, 뭐 보통 한 1년 요 정도 지나면 다시 안압이 좀 상승이 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환자한테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서 일단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뭐 점점 이 레이저에 대한 게 이제 좀 많이 발달을 좀 해서요. 옛날에는 ALPI라고 하는 거, ALPI라는 이제 그 레이저 방법을 좀 많이 썼는데, 요즘은 요거는 되게 감소 추세, 거의 안 쓰는 추세. 근데 요즘은 SLT라고 하는 레이저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냥 요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술 후에는 운전 금지, 안압 상승 사정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 환자가 계속 이게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환자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이제 보내주셔야 되겠고, 자, 수술을 이제 하시는데, 수술은요, 약물이나 이런 레이저 수술을 했는데 치료를 이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 요법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술이요, 뭐 섬유주 절제술이라든지 홍채 절제술 이런 것들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또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시력이 한 말기쯤 되면 얼마 몇 퍼센트 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시행했는데 그거마저도 다 이렇게 싹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안과생 보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하여튼 그 시기를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닥 뭐 썩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잘 이제 환자랑 협의를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좀 언젠가 좀 나아지고는 있겠지만 나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그닥 이렇게 이렇게 뭐 획기적인 수술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 빼준다. 물 빼주는데 일단 고를 내준다. 뭐 이런 거에 기를 내준다. 이런 거에 이제 수술은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기 방수 유출을 위해서 이제 유출 장치 삽입술 뭐 이런 것들도 시행을 좀 요즘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술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갔다 와서도 합병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합병증으로는 이제 뭐 출혈이라든지 맥락막 출혈이라든지 망막 박리 뭐 그리고 이제 뭐 시력이 이제 떨어진다거나 뭐 중심 세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뭐 흐린 시력들 그다음에 감염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감염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초창기에 이제 살짝 이렇게 뭔가 기미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빨리 항생제를 써서 가라앉히면 되지만 만약에 시기를 놓친다 이렇게 되면 감염은요 거의 100% 실명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고 그 이제 뭐 맥락막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뭐 기저질환이나 뭐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많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동맥경화가 있거나 뭐 여기에 뭐 그 당뇨가 있었거나 뭐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 맥락막 출혈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심하게 통증이 좀 생기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출혈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들은요, 이렇게 합병증은 일단 여기 녹내장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이 그 다음날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전방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전방을 봤을 때 이게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저안압이에요. 안압이 이제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안압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전방이 굉장히 얕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맥락막 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얕으면서 압이 올라가면 맥락막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안압이 떨어지면서 전방이 적절하게 이렇게 두께가 좀 있는 것들 이런 이제 이건 괜찮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안압이 올라가면서 안쪽에 전방의 깊이도 깊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길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눈을 좀 눌러 가지고요 눌러 가지고 물을 좀 빼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꼬맨 자리를 한 땀 정도 이제 터트려 가지고 이렇게 물을 좀 빼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기는 해서요.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압 조절을 계속 해보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좀 정말 쉬운 게 아니고 관리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예, 그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녹내장 시술이고 합병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이게 녹내장 시술이라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내장의 이제 간호는요, 급성 혀부갑성 녹내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확 압력이 올라간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안정, 무조건 안정. 그렇고 빨리 약을 투여를 해서 빨리 압을 낮춰주고 그렇게 하고 이마에 찬물 찜질하고 눈을 좀 어둡게 해서 좀 쉬게 하고요.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빨리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만성이다, 만성 녹내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녹내장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성을 설명을 잘 하시고 안약을 정확하게 점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잘 하시고요. 축동제를 사용하면 한두 시간 동안은 시력이 좀 흐려지고 어두운 환경에 적응하기 좀 어렵다라는 설명을 좀 해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력 감퇴라든지 이렇게 할로비전 무지개 나타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급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안구 통증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즉시 내원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검진을 좀 잘 받으셔야 되겠다. 심리적으로 안정하고요. 혈액순환 촉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의사 허락 없이는 안약을 점정하고 눈을 씻지 않도록 안압을 상승시키는 활동들,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밖에 나가서 삽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겠고, 어두운 곳, 암실, 이게 어두운데 이렇게 좀 암 수능이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데서 참 잘 안 보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암실 같은 데는 좀 피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다한 나트륨 섭취를 피하여 저염식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도막 질환인데요. 포도막은 이제 우리가 중막이었죠, 중막? 네, 중막에 이제 그 홍채, 모양채, 맥락막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포도막에 이제 그 이렇게 균이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전신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좀 생길 수 있고 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게 포도막염이다. 그래서 어디에 생겼느냐를 오리진을 해서요. 홍채막염, 모양채막염, 모양채염, 뭐 맥락막염, 뭐 이런 식으로 좀 홍채염, 모양채염, 그다음에 맥락막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 그 홍채 모양채 맥락암 이외에도 안구 내에 요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염증이 좀 퍼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를 모두 다 이제 지칭해서 그냥 포도막염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일단 먼저 나눠서 일단 볼 수 있고요.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한 17.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감염성이 82.9%로 해서 비감염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감염성은 전신질환에 의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이런 그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이 포도막염 눈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가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된다든지 베체트병이 발생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이제 다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이 질환이 있으면서 여기에 포도막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비감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거나 이제 면역 억제제를 이제 투여를 하거나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감염성, 화농성 세균이 포도막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균에 따른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증, 흐릿한 시력, 수명, 축동, 충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포도막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눈 보셨죠?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네, 이렇게 급성 세균성 포도막염이 생기면 이 안쪽에 이렇게 그 눈 안쪽으로 각막이 혼탁해지면서 전방에 이제 축농이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름이 낀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질환들 이런 거 있을 때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이제 소염 목적으로 좀 많이 쓰고요. 아트로핀 이런 거 같은 이제 산동제 해서 1, 2회 정도 점안을 해서 동공을 산대시켜서 수정체와 홍채와의 유착을 좀 방지하고요. 통증, 수명을 경감시키고 종창을 좀 감소시키고 홍채와 모양체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눈부신 감소 위해서 방 어둡게 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항생제 이렇게 원인균에 따라서 이제 투여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라든지 아세타미노펜 이런 진통제 투여하시고요. 냉스포, 온스포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시고,
관련된 전신질환 치료하시고요. 합병증으로는 녹내장, 백내장, 망막박리,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이 실명 환자 약 10%가 포도막염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한 질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요.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일단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재발이 좀 잘 돼요. 그래서 그 재발이 되고 또 악화가 되고 만성화가 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재발이 되거나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치료를 완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조기 치료가 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안과 검진을 좀 잘 받으시고 과로하거나 음주하거나 피로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망막박리 보실게요. 망막박리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망막이 이렇게 벽지처럼 이렇게 내벽에 이렇게 붙어 있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 초자체에서 흘러나온 삼출액이 망막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영양 공급이 일단 차단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망막박리다 해서 레티날 디태치먼트. 보통은 원인은 별로 없다 하지만 염증이나 출혈, 갑작스런 심한 활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주로 이제 쇠약한 사람에 의해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발 요인은 노화, 백내장 적출, 그다음 망막의 퇴화, 외상, 고도의 근시, 가족적 소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유형은 열공성, 견인성, 삼출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1582페이지 그림 74-30 이렇게 보세요. 망막박리가 있기 때문에 망막이 들떠 있고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열공에 이렇게 초자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떠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커튼이 이렇게 처진 듯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증상 한번 보세요. 통증 없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눈앞이 갑자기 번쩍거리는 섬광이 나타나고요. 점차적으로 악화가 되어가고 악화가 되는 흐린 시력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결손이 나타난다. 눈앞에 부유물과 커튼을 들이운 것과 같은 시야 결손, 이거 국가고시 나왔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 반드시 한번은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질환, 망막박리에서는 커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커튼을 들이운 것과 같은 망막박리, 커튼을 들이운 것과 같은 망막박리, 커튼은 망막박리. 박리가 됐으니까 커튼처럼 이렇게 휘날리는 뭐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망막이 회색 구름처럼 이렇게 서 있고요. 서 있다, 이렇게 걸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제가 다시 한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진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초자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 거를, 겉에 이렇게 처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를 특징적으로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까 무지개 나타난 건 뭐였어요? 무지개 나타난 건 무지개 녹내장이었죠? 커튼은 망막박리, 무지개는 녹내장. 그래서 반드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진단검사, 검안경 검사. 검안경 보면 안쪽에 지금 다 보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자, 외과적 시술로 인해서 이렇게 해도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열공 주위에 망막을 상피에 이렇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영구적으로 유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공막 버클링 방법이다 해서 1583페이지 제가 이거를 지금
오타를 여기다 내놨어요. 1583페이지 그림 74-31 보시면 망막치료 이렇게 돼 있죠. 공막 두르기 수술, 그 다음에 유리체 절제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공막 두르기 수술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버클링 방법, 앞에 있는 게 버클링 방법이에요.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떨어진 거를 붙여주는, 예, 그런 게 이제 공막 버클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유착 시술이다 이렇게 해서요, 냉동 응고술을 이제 시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군의 압력을 이제 증가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망막의 유착을 유도를 이제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이제 뭐 그 또 그쪽으로 이제 냉동요법이라든지 광선요법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또 이제 유착을 시켜주는, 예, 그런 방법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유리체 절제술은 이제 들어가서 유리체에서 특수한 기구로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을 원위치를 좀 시켜서 팽창가스나 실리콘 기름을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쫙 붙여주는, 예, 그런 시술들을 이제 시행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술을 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시고 나면 다른 시술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위로 가게 했죠. 위로. 그쵸. 위로 가게 했는데, 망막 시술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수술 부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엎드린 자세나 고개 숙인 자세를 좀 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스를 망막 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차이가 일단 유도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특수하게 망막박리 같은 경우에는 가스 주입이 되거나 일단 뭐 이렇게 되면 가스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부위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좀 취해 주시면 그렇게 이렇게 특수하게 이제 체위가 일단 좀 유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혀가지고 수술한 부위가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지지용 베개 등을 이용해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양금 마비제 사용해서 이렇게 눈에 이제 휴식을 좀 주시고, 항염제, 진토제, 진통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항생제 스테로이드가 합성된 안약을 점적하시고요. 스포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안압 관찰 잘 해주시고, 상승 시에는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이제 투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퇴원 후 교육이 좀 중요한데요. 퇴원 후는 2, 3주 동안은 TV 시청이라든지 독서, 바느질, 글쓰기와 같은 근거리 시력을 요하는 작업은 제한하셔야 되겠고요. 머리에 긴장이나 압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 제한하셔야 되겠고, 면도, 머리 빗기, 목욕, 걷기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 자, 합병증으로는 맥락막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눈 심부에 급성 통증이 좀 나타나고요. 활력 징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관찰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급성 통증이나 분비물이 증가가 된다거나 어떤 감염의 증상이 있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서 빨리 이렇게 조치를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눈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일단 망막박리는 조기 발견하셔야 되겠고, 근시가 심하거나 당뇨병성 망막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해서 이제 조절을 받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외상성 출혈이다 이렇게 질환은요, 전방 출혈에서는 전방 내 출혈이 이렇게 돼서 눈 안쪽에 이렇게 피 차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공 폐쇄와 시력의 저하, 이런 통증과 눈부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반자위 자세로 침상 안정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는 사람이 이것도 괴롭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십니다.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비비거나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때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이렇게 누가 또 날렸어요. 또 주먹을 쏴온 거예요. 근데 안경 낀 사람 얼굴 친다는 거는 그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얼굴을 쳤어요. 그런데 안경이 완전 산산조각이 나면서 눈에 다 박혔어요. 그 유리가. 근데 유리가 되게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큰 거 박혔으면 눈에 보이겠지만 잔유리가
다 막혔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는 이제 가서 이제 수술실에 올라가서 안과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어떻게 처치를 이렇게 마취를 시켰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수술실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눈에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그 환자 눈 비볐다는 끝장이겠지. 끝장, 그치? 그렇기 때문에 눈에 뭐 들어가면 절대 비비지 않고 그냥 물로 이렇게 좀 씻어주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이제 가능하겠지만 일단 눈을 절대 비비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찢어졌다, 요즘 그 여기 저 풍기로 이사 갔는데 풍기는 온 주변 사방군데가 사과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 사과나무는 또 키가 이렇게 막 안 자라도록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손 높이에 이렇게 다 유치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조금 방심하다가 눈을 획 돌렸는데 사과나무 가지가 눈을 찔러서 실명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뾰족한 것에 이렇게 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런 관통상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는 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만약에 뭐 처치할 정도로 찢어진 것 같으면 이제 꼬매주면 되지만, 여기에 관통상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은 이제 뭐 눈 안구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이제 막 피를 흘리고 있다 막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를 해서 119 올 때까지 눈 굴리거나 그러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으면 이제 진압력에 이제 관련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몸을 갑자기 손을 대거나 하면 환자들이 완전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지팡이 하나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거 쉽게 보이지만 진짜 이 사람들은 오감을 다 사용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의 감각, 그다음에 지팡이로 인한 이런 그 앞에 걷는 어떤 동선의 확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리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나갔다 오시면 거의 막 지쳐서 녹초가 돼서 쓰러지세요, 정말.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온몸에 대한 감각들을 다 사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갑자기 그냥 손을 댄다든지 뭐 이렇게 뭐 설명 없이 뭔가를 막 이렇게 처치를 한다든지 진짜 놀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에 출입할 때는 누군가가 들어간다라는 걸 꼭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겠고, 치료 행위라든지 간호처치에 대한 거는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말은 분명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물건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동의 없이 이동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 가까이에 콜발 설치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보행할 때도 이렇게 지팡이를 잘 이용해서 주위 장애물 포착을 잘 하시면서 가셔야 되겠고요. 자가 간호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디가 불편하고 안 좋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이제 손가락으로 온도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화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실명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슬픔에 대한 거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해서요. 이렇게 부정적인 일단 느낌을,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잘 이렇게 표출을 해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해주시고 정직하고 공감적인 지지를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각막 이식술 보실 텐데요. 각막 이식은 각막에만 이상이 있어야 돼. 각막에만.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각막, 신경에 이상이 있는데 각막 이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막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눈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각막으로 이제 대처를 이제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뭐 그닥 그렇게 쉬운 수술은 이제 뭐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쉬운 수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여자 각막을 절제한 다음에 수혜자의 눈에 이제 이렇게 봉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원 기간은 보통 한 5일 전후쯤 된다고 하고 각막은 이게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게 그게 없다 그랬잖아요. 저기 혈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맨 그 봉합사 머리보다도 더 가는 이제 봉합사로 이제 꼬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꼬매고 그리고 이제 꼬매 실밥을 뽑고 퇴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퇴원하고 난서 이제 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일단 봉합사를 이제 그 합병증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일단 제거를 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일단 간호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심한 운동이라든지 육체 노동은 좀 삼가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 뭐, 이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분비물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식을 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뿌옇게 이렇게 되고 이제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이런 이식 거부 반응이 있는지 잘 보시고요. 출혈, 감염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안대 적용 일단 잘 하는 방법들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귀 부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